네, 드디어 블랙핑크 누님들이 오랜 팀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인전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그룹 활동이 완전히 끝난 것도 솔로 활동이 처음인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모든 멤버가 새로운 소속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 단위 작업물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리얼한 개인전이 시작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핑크 아래 묶인 4사람이 아닌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4사람의 첫 솔로 활동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리뷰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앨범 발매 순대로 떠들어보자면 먼저 로제 누님. 이 누님은 앨범 발매 전 내놓은 리드 싱글 아파트로 지난 솔로 활동에서 얻은 애매한 반응을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글로벌 스타 이미지를 과감히 벗겨내고 브루노 마스를 초대해 아파트를 부르는 광경은 국내 팬들에게도 해외 팬들에게도 신선했으며 가벼운 컨셉에 맞는 캐치한 멜로디와 훅 그리고 강렬한 록 사운드의 차용도 글로벌 데이트를 이끈 요인이었어요.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평론가 형님들께서도 대체로 준수한 싱글이란 평을 남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후에 발표된 앨범의 영역으로 넘어와선 아쉬움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먼저 이게 분명 로제의 첫 앨범인데 2010년대 초중반 테일러 양이 너무 시기에 낮단 거예요. 두꺼운 베이스가 깔린 신스팝이나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앞세운 장르적 지향성은 테일러가 닦아놓은 음악적 토양 위에 놓여있었고 보컬의 전개 방식 또한 테일러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그레이시 에이브럼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테일러 키즈들이 메인스트림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로제가 그 대열에 합류한 건 그의 위상에 비해 다소 씁쓸한 선택이었죠. 그런 점에서 앨범 내에서 가장 이질적이지만 로제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아파트가 가장 매력적인 트랙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 앨범에 손이 가는 이유는 로제의 변화에 있습니다. 블랙핑크에서 이누님의 보컬은 마치 직속 선배 박보음의 포지션을 계승한 것처럼 그룹의 정체성을 한데 묶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컬을 통한 표현에 제약이 따랐고 또 어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창법으로 인해 로제가 노래 하나를 통째로 맡을 때면 귀에 피로감을 주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본작에선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보컬 툴을 갖추고 있단 걸 여러 트랙에 걸쳐 여실히 드러냈죠. 팝발라드 트랙에선 불필요한 기교 없이 담백한 감정을 담아 보컬적 역량을 강조하고 아프로비트 리듬을 차용한 R&B 트랙에선 귀엽게 통통 튀는 키치한 보컬을 선보였으며 또 팝의 전형을 따르는 트랙에선 속도감 있는 비트 위에 특유의 음색과 적절한 기교를 얹어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자기 걸로 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12개의 트랙을 보컬 위주로 풀어내는데도 큰 지루함 없이 전개된다는 점은 로제가 보컬리스트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넘버원걸처럼 내면의 감정과 개인적 경험을 생생하게 그려낸 트랙들을 보다 많이 수록해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앨범 베스트 트랙 중 하나인데다가 로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상당한 포텐을 갖추고 있단 걸 제대로 보여준 노래거든요. 네, 다음은 지수누님. 이누님은 솔직한 말로다가 음악보다 그 외의 분야에 집중할 줄 알았어요. 비주얼이 워낙 탄탄하시고 글로벌 영향력이 막강한 것도 있지만 다른 멤버들에 비해 음악적 야망이 크지 않아 보였거든요. 실제로 YG에 산 이후 유일하게 차기작을 발표하지 않은 멤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올해 지수는 4개의 곡이 수록된 앨범 단위 작업물을 선보이며 음악 활동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곡 얼스퀘이크는 챌린지로 떡상한 꽃에서 드러낸 미흡한 음악적 완성도를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지수의 부족한 곡 장악력을 보완하기 위해 두터운 베이스라인을 특징으로 한 슬랩하우스를 차용해 사운드의 힘을 빌려 보컬의 빈약함을 덜어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펙트를 입힌 보컬과 적극적인 백보컬 활용을 통해 더욱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곡의 구조는 꽃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다소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벌스를 극한으로 줄이고 프리코러스, 코러스, 포스트 코러스라는 코러스 3종 세트를 앞세워 오로지 중독성에 몰빵한 구성을 취했죠. 또 드랍 구간에선 보컬을 악기처럼 활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쇼폼 챌린지 로 바이럴하려는 노림수도 엿보였고요. 그러나 타이틀곡과 달리 나머지 곡들은 기본적인 댄스팝의 형식을 따르는데 그쳐가지고 저마다의 매력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사운드 디자인에 공들인 타이틀곡에 비해 나머지 3곡은 국내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팝 스타일에 머물러 있어 일단 신선함이 부족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선은 프로덕션에서 지수의 보컬로 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점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불렀죠. 어딘가 막힌 듯한 발성과 불안정한 가성 처리가 지수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비슷한 구성으로 이어지는 곡의 흐름과 차별점을 담지 못한 가사는 감흥을 끌어올리는데 방해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작업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의 첫 EP 아모르타주는 이도저도 아닌 작업물이 됐어요. 개인의 부족한 기량과 애매한 완성도의 프로덕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앨범 주인장이 주도권을 쥐지 않고 외부 프로듀서들한테 정권을 넘긴 듯한 기조가 이누님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인정 욕구가 크지 않단 걸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 것 같으니까요. 뭐 지수의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땐 보다 확실한 개인의 정체성이 담긴 음악을 들려줬으면 하네요. 이제껏 우린 세련된 포장지로 감싸인 지수의 화려한 외면을 충분히 봐왔으니 이젠 그 포장지를 살포시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가 됐으니까요. 네, 세 번째로 리사 누님. 이 누님은 노선이 확실했습니다. 퀸 뱃비치 보스레이디, 즉 센 언니를 줄곧 밀어왔죠. 근데 이번 앨범에선 그 캐릭터를 확장했어요. 얼터이고란 앨범 제목과 컨셉에 맞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5가지의 자아를 꺼내 보였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룹 내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온 리사였기에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한 자신의 첫 정규 앨범에서 여러 면모를 드러내고 싶은 갈증이 있던 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앨범은 무엇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리사의 랩 보컬 퍼포먼스도 리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줄기가 뻗은 상태에서 그 격가시들이 각기 다른 페르소나와 음악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리사처럼 오랜 그룹 활동을 거친 뒤 짬이 찰대로 차서 솔로로 2차 전직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이들은 꽤 많습니다. 그룹 내에서 주어진 틀만 수행해오다가 솔로로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내지 열의가 도리어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누님은 적어도 그 축에 속하진 않습니다. 다채로운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앨범에 쑤셔 넣었음에도 그간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본기로다가 약 40분의 러닝타임을 큰 무리 없이 이끌었죠. 주종목인 랩은 물론이고 솔로로 처음 시도하는 멜로디한 보컬 역시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 마냥 소화해냈어요. 또한 곡이 단조롭게 흘러갈 듯한 순간은 네임드 피처링진을 전략적으로 투입하며 적절한 타이밍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영리함도 보여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조력자 역할을 맡은 이들이 오히려 리사를 능가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Fuck Up The World에 참여한 퓨처와 When I'm With You에 참여한 타일라가 바로 그 씬스틸러들이고요. 퓨처는 라임 처리를 간결히 하면서도 주특기인 멈블랩과 개성 넘치는 톤으로 존재감을 과시했고 타일란 통통 튀는 보컬과 유려한 창법으로다가 리사를 참여진처럼 느껴지게 하는 마법을 부리고 떠났죠. 이뿐만 아니라 리사는 앨범의 흐름을 조율하는데도 미숙함을 보이며 트랙 안에 큰 편차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감상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미국 메인스트림의 트렌드를 따르는 여러 프로덕션을 준수하게 마감한 것까진 인상적이었지만 그걸 취합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죠. 근데 뭐 이런 점들만 제외하면 리사는 첫 스튜디오 앨범으로서 괜찮은 스타트를 끊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앨범의 구성을 비롯한 면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솔로 아티스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만큼은 쉽게 부정하기 힘들죠. 이번 앨범이 리사의 색깔을 확립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면 다음 앨범에선 더 정교한 음악과 정체성을 수반해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니 누님. 저 개인적으로는 제니 앨범을 가장 기대했어요. 12시 땡치고 바로 들을 정도로요. 왜냐면 랩보컬 모두 수준급인데다가 장르 소화력 또한 뛰어난 이 누님이 유능한 프로듀서 군단과 함께 스튜디오 앨범 하나 제대로 말아갖고 오면 그 역량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런 기대 속에서 드랍된 루비의 출발은 확실한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FKJ와 함께 주조한 몽환적인 무대의 인트로를 지나 라이크 제니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제니의 맹렬한 기세는 예상치 못한 의외성을 연출하며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타성을 전면에 과시하는 가사 중에서도 포징 한 번에 만들어 모시핏 같은 라인은 호전적인 랩과 절묘하게 맞물리며 초반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렸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두 개의 트랙들이 앞서 손쉽게 올려놓은 텐션을 단숨에 꺾어버렸어요. 사운드와 감정의 낙폭을 이용해 다이나믹한 전개를 의도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트랙은 라이크 제니에서의 감흥을 반감시키며 좋은 스타트를 이어받지 못하고 루즈한 구간으로 남고 말았죠. 더군다나 스타트 월에선 시저 특유의 뛰어난 완급 조절을 앞세운 스타일을 잘 소화했고 핸들발사에선 독특한 악기 소스들의 활용과 두아리 파워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트랙 배치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라리 힙합의 장르적 문법을 따른 위티 아이부터 쭉 이어지는 트랙들을 초반부에 배치했다면 보다 매끄러운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각각의 트랙에 담긴 제니의 퍼포먼스와 피처링진 간의 합이 이게 또 참 야무졌거든요. 위티 아이에서의 묵직한 중저음 래핑은 제니 특유의 카리스마를 부각시켰고 엑스트라엘의 예상치 못한 변주와 도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으며 만트라에서 꺼내 보인 익살스러운 훅은 제니의 뻔뻔하면서 재기발랄한 면모를 잘 표현했으니까요.
한편 앨범 후반부에 위치한 몇몇 트랙들은 불필요하다 느껴질 만큼 특별한 감흥을 못 줬어요. 본작이 제니의 다양성을 통찰한다는 데서 출발한 만큼 그의 내면을 탐색하는 트랙이 나올 거란 건 짐작됐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다소 상투적이었달까요? 비유와 상징들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예상 가능한 표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동시에 디테일한 상황 묘사가 부족한 결과 같은 말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니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와닿지 않았죠. 앨범 초중반의 트랙들이 뚜렷한 개성을 살린 채 강한 에너지를 분출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이런 후반부의 무난한 흐름이 더 아쉽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전 제니가 앨범의 볼륨을 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했더라면 더 깔끔하고 임팩트 있는 앨범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전 제니 앨범이 이 4개의 앨범 가운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누님의 매력을 반밖에 못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블랙핑크 멤버 4분의 솔로작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제니와 리사의 경우엔 다층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컨셉과 흑인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방향성을 내세웠고, 지수와 로젠 비교적 팝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져가면서도 지난 솔로작들보다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했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 앨범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솔로 프로젝트를 통해 각 멤버들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체크포인트 같아 의미 있었고요. 또 이들이 앞으로 솔로로 어떤 행보를 그려나갈지, 그리고 완전체 활동은 언제쯤 성사될지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